네, 첫 코너 알파 플러스입니다. 성공 중의 투자를 만드는 아주 작은 차이를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네, 박용호 주식창 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채권금리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어렵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네. 관련주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혹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조금 전에도 유럽 그 중앙은행 총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채권 금리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권 금리가 원래 인플레가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실 채권에서 돈이 좀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시장이 사실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많이 시장에 푸느냐, 돈을 푸는 것도 채권을 계속 매수하면서 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걸 보면은 주식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식시장에 좀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성장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간 외국인들도 코스닥 쪽은 좀 사는 쪽으로 그렇게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죠. 많았죠. 예. 코스피는 좀 팔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업종을 고르신다면 당연히 성장 섹터를 고르시겠네요. 당연하죠. 네네. 다른 쪽에 이제 실적 장세하고 우리가 이제 그 유동성 장세하고 두 개를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장세로 보면은 사실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올해 1월 달 대비 웬만한 종목들은 50에서 100% 올라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우리가 이전에 얘기할 때 보면 고평가군에 속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성장 섹터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사실 성장주는 PER 분석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그 전통 산업주보다는 일단 성장주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성장이 될지 모르는 종목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섹터를 맞춰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 업종 말씀 안 하셨는데 예, 어떤 섹터 말씀하시나요? 저는 네. 지난번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관련주 네. 조금 심심하지 않습니까? 지난 2년간 얘기해 왔는데 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즌 사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잘 보시면은 네네. 첫 번째는 진단 키트였었죠. 진단 키트였죠. 예. 그 다음에는 백신이었었죠. 백신이죠. 예. 근데 지금은 새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고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 이래 그러니까 역사 이래로 이렇게 백신을 많이 접종한 예가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 백신을 접종했으면은 예전 같으면은 다 사그러졌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사그러질 때가 왔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아하. 왜 안 되느냐면은 영국도 보면요. 예. 한 일주일 전에 17,000명이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 10,000명 늘어서 하루에 27,000명 정도의 예, 확진자가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델타 변이 아하. 무서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백신 접종 플랜으로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사실 바이러스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유행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변이가 발생을 하면서 점점 극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싱가포르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혹시? 네. 잘 알고 있죠. 싱가포르가 이제는 백신에 그동안 백신을 많이 접종했는데 감염자 수가 계속 늘으니까 이제 감염자 발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될 거고 만약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어떠한 접종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치료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는 백신보다도 치료제가 더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역설을 하면서 이제 싱가포르는 변이가 돼도 나와도 좋다. 그냥 퍼져도 좋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싱가포르만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독감 4가 백신 맞잖아요. 그렇죠. 4가 예. 백신은 좀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예, 몇만 원 내야 되고. 예. 3가 백신은 의료보험이 싸죠. 되니까 조금 싸죠. 좀 쌉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근데 치료제가 이제 타미플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미플루 같은 걸 개발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전에 그 신종플루가 사실 네. 그때는 백신이 없었을 때거든요. 네네. 그 전 세계를 아주 강타했던 신종플루고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그 위력을 발휘했던 건데 네. 그때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어가지고서 조기에다 그 치료를 방역을 마무리했던 이유는 그냥 걸리면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약 먹고서 낫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치료제들이 별로 없고 사실 치료제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백신이 워낙 그 공급 속도가 빠르니까 이 정도면은 치료제 개발 안 해도 백신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뒤바뀌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백신 가지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죠. 백신 플러스 치료제가 분명히 있어야겠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실 얘기들은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아직 확실하게 어떤 치료제가 좋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나마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요 그 포인트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치료제 개발 중인 기업들이 제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한 대여섯 회사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죠. 제가 보는 것만 한 대여섯 회사 있습니다. 큰 회사들만.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레키토나라는 그럼요, 레키토나 치료제를 있죠.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중증 환자에는 조금 조금 저기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효과가 약간 얘기가 떨어진다는 있고요. 얘기가 예. 좀 공식적으로 일단 발표가 된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외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공부해 볼 만한 그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지금 인터넷만 뒤지더라도요. 네.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돼서 한 50개 종목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하. 근데 이 회사들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다가 이제 어려워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소수만 남은 건데 일단 렘데시비르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치료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뜨고 있는 게 이제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라는 그 약이 있고, 네. 다음에 셀티리온, 레키노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최근 뜨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안트로키노룰이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플라딘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 회사에서 셀티리온을 제외하고 나서는 안트로키놀 같은 경우에는 한국 BNC가 지금 생산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플라딘도 대형제약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것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또 있을 텐데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국 릴리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셀트리온까지 단계가 이제 3상, 2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 모든 회사들이 미국 FDA 1상이나 2상이나 3상을 거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FDA에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그러면 조금 글로벌 임상, 소위 글로벌 임상을 말해서 잘 봐야 미국 될 것 같아요. 임상, 미국 임상. 하는 회사들이 예.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가는 것보다도요. 네. FDA에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임상 2상만 끝나도 긴급 처방 허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상만 끝나도 그렇죠. 그냥 약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판매해라. 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마 델타 변이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으면은 임상 3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치료제로 인증을 잘 안 해줄 텐데 지금은 싱가포르이 거의 포기했듯이 네네. 영국도 지금 엄청난 문제고요. 미국도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인도가 원래 델타 변이로서의 발생지라고 얘기들도 하지만은 인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자, 그럼 FDA에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를 임상 3상까지 갖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려야 될까?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임상 이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효과가 있다면은 사전 허가를 해서 특별 공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해줘서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 포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까? 지금 전략적 선택이냐 포기냐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네네. 포기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으로 했으면은 앞으로 발표를 안 하고 더불어 살겠다는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지금은 코로나와 더불어 살겠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아마 포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더 저는 강하게 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글로벌 임상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을 텐데 네. 뭐 그중에서 탑픽이 있으십니까? 탑픽은 셀트리온은 일단 글로벌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네. 뭐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셀트리온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셀트리온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고 네네. 아직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노출된 거죠. 근데 시장에서 이런 글로벌 임상하는 회사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네. 아직 주가가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투자를 보고요.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지만 좋은 회사이면서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회사를 반영이 안 선택하는 된 게 거죠. 맞죠? 미반영된 거죠. 네,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탑픽은 저 한국 BNC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BNC. 네. 저는 또 엔지캠이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국 BNC군요. 네, 한국 BNC를 한국 BNC가 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죠? 한국 BNC는 지금 대만에 골든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골든 바이오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 FDA 임상 이상을 지금 그 9월이나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만의 골든바이오. 골든바이오요. 네네. 골든바이오 오늘 골든바이오 주가도 네. 아마 그 치료제 때문에 한 30%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뭐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뭐 거래되지 않는 거지만은 네. 골든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임상 이상이 끝나면은 아마 FDA에서 바로 긴급 처방 승인권을 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골든바이오하고 한국 BNC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한국 BNC하고 그 골든바이오하고는 서로의 그 투자 협정을 맺은 상태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국 BNC가 골든바이오에서 생산하는 그 코로나 치료제를 네. 국내 총판, 러시아 총판, 일부 아시아 총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만약에 이번에 임상 이상을 끝나고 나서 FDA에서 긴급 사용 처방권을 내린다면은 그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 항상 보면요. 네. 조금 덜 아프신 분, 네. 경증 환자한테는 어느 정도 다 돼요. 네. 근데 중증 환자는 어렵죠. 맨날 실패를 합니다, 매번. 근데 이건 중증 환자에 지금 투여가 되고 있습니까? 중증 환자의 투여가 이번에도 실시했는데 네. 이전에 그 위약하고 이제 그 진약하고 두 개를 네. 하잖아요. 위약보다도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만의 골든바이오가 자신을 하고 있는 게 임상 이상만 끝나더라도 긴급 사용권은 FDA에서 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골든바이오가 지난 5일 동안 한 뭐 5, 60% 올랐습니까? 골든바이오가 지금 봐서는 오늘 한 30% 올랐고 네. 이전부터 약간 40, 50% 정도 좀 올랐거든요. 7, 80% 올랐겠네요. 예, 벌써 시장에서 네. 골든바이오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 골든바이오와 연관된 국내 기업이 한국 BNC입니다. 아하. 만약에 골든바이오에서 그 긴급 사용권을 받는다면은 국내에서는 중증 환자에 필요한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가장 먼저 공급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 BNC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제를 갖다가 라이센스 인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한국 BNC는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 BNC는 원래 그 필러를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그러니까 독성 물질을 만드는 그렇죠. 회사였네요. 거기다 이제 보톡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이 보톡스의 그 균주 원조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이 회사는 뭐 꿀벌에서 뭐 저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네, 네. 그 염기 서열을 다 공개를 하면서 우리는 독자적이고 이번에 그 식약처에서도 수출 허가를 맡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염기 서열을 공개하면서 독자적인 보톡스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올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면서 연간 500에서 100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톡스에 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에 대한 기대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두 가지가 보톡스 생산 판매하는 것과 코로나19 치료제 라이센싱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사실은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실 분도 계시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 선택이겠지만 대만의 골든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주가와 좀 연동이 되니까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대만의 골든바이오 테크놀로지 주가를 좀 면밀히 매일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투자 전략이죠. 아이디어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대용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그 파마바 회사하고 사실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는데 이 회사도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하. 아직 중증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가 좀 미미하다 3상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BNC하고 대용제약 이 두 개 회사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치료제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도 박용호 주식청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